안녕하세요. 리플 XRP 초격차입니다. 2026년 8월 25일 오전 6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XRP 가격은 2034원이고 비트코인 바이낸스 기준 78,900달러입니다. 업비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XRP는 반대로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봉 차트를 보면 이평선 기준에서는 같은 방향,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자 원화의 거래 구성비를 보면은 먼저 미결제 약정 수량은 오늘자 24억 7천만 개이고 업비트는 오전 5시 기준입니다. 24시간 동안 4,640억 원이 거래되었고 빗썸의 거래 금액은 2,980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7,632억 원이 거래되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USDT, USDC, 달러, 원화, 그래서 합계 구성비는 8%다. 가장 많은 것이 USDT로 거래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일 거래소, 단일 통화로 보면은, 그러니까 USDT는 바이낸스에서도 거래되고 FTX에서도 거래되고 OKX도 거래되고 이렇게 각 글로벌 거래소에서 중심으로 거래되지만 거래소의 비중은 4%, 5%, 3%인데 업비트 우리나라 원화로 단일 거래소로 보면은 업비트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토요일 날 업비트의 기준으로 XRP가 2,300원 가는 구간에 보시면은 2억 5,600억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이 합쳐서. 그래서 구성비가 11.4%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가 이따가 게시 첨부 파일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프가 산으로 갔다가 지금 뽀쩍 올랐다 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토요일날 급등했던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되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의 이제 핵심은 저거입니다. 우리가 상승할 때는 더 갈 것 같은 설레임, 그리고 하락할 때는 또 더 떨어질 같은 불안감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결국은 과거 사례, 과거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비트코인 월별 수익률. 비트코인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에 평균 수익률이 있는데 그 수익률을 보면은 1월달에는 평균 한 2%, 2월 달에는 11, 12, 12, 1.5. 그래서 1월 달에서 12월 달 가운데서 비트코인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달이 8, 9월 달이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좀 이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미국 회계 기준이 9월 달 마감이 되고 10월 달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량을 이제 세워놓고 이거는 이제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핵심이 뭐냐? 과거 사례 8월 달에 비트코인이 올랐던 경우는 몇 퍼센트인다? 몇 번이냐면은 2013년, 그리고 17년 코로나 때,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5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5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간 경우 다음 달 9월 달에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냐? 전부 다 과거 사례 4번 다 올라가지는 못했다. 조금씩 떨어지거나 행보하거나 많이 올랐던 달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코인 시장에서는 하나의 캔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간 봉, 작게는 10분 봉, 우리가 매일 보는 거 5분 10분 있고 1시간, 4시간, 그 다음에 12시간 제가 주요 보는 것이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봉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먼 프레임이니까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게 일봉이죠. 일봉인데 그걸 더 크게 보면 주봉, 그 다음에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 그러면 지금 상승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8월 마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과거 사례나 보면 차트적으로 볼 때 통상 8월 달에는 지금 분위기를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RP 기준 2,300원 갔다가 2,100원, 2,090원으로 조금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1,400원 대비해서는 600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600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현재 유림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남은 기간 이제 오늘이 한국 시간 화요일이니까 미국 동부 시간 이제 월요일 밤이죠. 이제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토, 일 다음 주까지. 그러면은 하나의 또 주봉 캔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8월달 월봉 마감 캔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월봉 캔들은 이 흐름 추세를 유지를 한다. 그렇지만은 뾰족 올랐다가 조금 조정되는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된다. 그리고 9월달에는 결론적으로 과거 사례 비트코인으로 볼 때는 월봉이 이렇게 마감이 되고 상승하고 난 다음에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또 처음에 들으신 분들은 아니 과거에 그런 그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도 않고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 하는 그거와 지금이 이제 제도권에 들어왔고 그때 대비해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그걸 비교하는 거는 너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때 이 시장을 주도한 사람이나 지금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그룹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회계 기준은 다른 국가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12월 31일이 마감이고 1월 1일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미국 회계 기준은 10월이 시작이고 9월이 마감이다. 즉 9월은 2026년 회계 연도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 9월이 가장 안 좋다. 왜냐하면은 회계 기준이 마감이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왜 그게 무슨 미국하고 비트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엄청 상관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공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게 왜 그런지 원리를 설명해라.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거는 회원 멤버십 하시면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거는 공식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랬다. 그리고 8, 9월에 수익률이 안 좋았다. 근데 가끔씩 8월 달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월 캔들이 마감이 되고 새로운 캔들이 시작되는 9월 달에는 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최근에 저번 주에 이게 상승했던 것이 장기채를 매입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벽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그걸 어떻게 무슨 돈을 할 거냐 하니까 정부 잔고 TGA 잔고에서 거기에 한 1조 달러가 있는데 1조 달러면은 원화로 한 1380원이니까 1380조 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 정도 되니까 2배 정도 되는 예산이죠. 어쨌든 그거를 활용해서 사겠다라고 반응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랐는 것이죠. 올라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근데 왜 XRP는 안 오르냐, 근본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저는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다. 무슨 선반영이냐, 지난 19일날 그러니까 22일날 이미 정부에서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채권에 대한 장기채의 인기가 없으니까 이걸 팔려고 그 인기가 없으니까 발행을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간다, 인기가 없다는 거는 내가 아파트를 건설회사에서 지었는데 외곽지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34평 5억에 분양했는데 10억에 분양했는데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해서 샀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피 받고 팔아야 돼. 10억짜리 9억 5천만 원 손해보고 내가 이거 분양 끊는겨줄게, 니 사라, 이런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야, 저렇게 인기 없는 거 저거 너도 나도 안 산다. 근데 갑자기 중앙정부 시에서 우리가 다 살게, 이거 임대로 돌릴게, 몇 개야? 1000개 500억 주고 5천억 주고 다 살게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면 시장이 미분양이 해소가 되니까 단순히 그것만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아파트 시세,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의 분양 계획, 이런 것들에게 전부 다 연쇄적으로 순풍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죠. 야, 저 골치 아파인데 저게 미분양된 다 털어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도 없네. 그럼 우리 아파트 사겠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채를 바이백 사준다는 것은 시장 유동성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저희 초격차는 이미 시장이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건데, 어제 이제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TJ 잔고를 활용해서 매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럼 연결 지어서 하면은 이게 시장의 시간차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 나오는 기사와 호재가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게 적용이 될 것인가, 언제 적용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리 선반영됐는가,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행사를 한다고 광고 일주일 전단지가 날아오잖아요. 막 계란 지금 10,000원 하는데 4,000원, 라면 1+1, 삼겹살 2,900원짜리 뭐 1,000원, 수박 얼마 뭐 이렇게 뭐 막 광고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동네 마트에 딱 그걸 전단지를 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주부 입장에서 지금 장 보러 가겠어요? 야 5일만 기다려, 대형마트 저기 행사하는데 가면은 싸게 판대. 그러면은 지금 집 앞에 가서 계란 안 사겠죠, 삼겹살 안 사겠죠. 야 조금만 참아, 다음 주에 1+1 하고 50% 하는데 굳이 지금 왜 이걸 사, 기다려야지. 이런 게 누구나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요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대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미국 장기채를 바이백 한다. 그러면 시장에 훈풍이 온다. 이미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가격에 반영이 돼서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보면 우리는 안 사는 것처럼 가격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잘 모르면은 호재네, 지금 리플 XRP나 비트코인 사야 되겠네 하는데 시장을 냉정하게 보면은 그게 아니고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대형마트 이렇게 설명해서 이게 뭔 개소리인가 이렇게 비유가 안 되는데 심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안 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투자시장도 이게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돼 있다. 그래서 시차를 잘못 보면은 골로 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의미가 좀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미국의 회계 기준 날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은 조심할 구간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상세 분석은 네이버 그리고 텔레그램에 오시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저의 상세 분석을 공유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이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